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후각 중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 뭘 포기하겠느냐? 결과는 어땠을까요? 100분율로 봤을 때 53% 정도가 디지털 기술이 아닌 후각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각보다 시각보다 덜 중요시되는 후각이 실은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감각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인간의 후각은 다른 동물들보다 덜 발달되긴 했지만 후각만큼 시간을 되돌리는 힘을 가진 감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햇볕에 잘 마른 빨래, 바람을 타고 온 라벤더 향, 비 올 때 흙냄새, 게다가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는 또 어떻고요. 겪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지만 진정 삶의 온기를 채워주는 건 결국 살아있는 감각이지 않을까요? 어느 때보다 여유로운 날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오감으로 잘 느끼고 계신가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입니다. 오늘 첫 곡 핑클의 시간 속의 향기 듣고 오시죠. 예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
10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첫 곡으로 핑클의 시간 속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다정이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드시다가 이렇게 5시 땡 하고 우리 다다다를 찾아오신 건지 너무나 궁금한 마음 반, 반가운 마음 반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명절 연휴에 좋은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다들 고향 가고 여행을 가서 그런지 동네 걸어보셨어요? 이 동네 걸으면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한적하게 산책하면서 여는 말에서처럼 나의 무뎌졌던 감각을 좀 깨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각 이야기도 해드렸죠. 이 후각으로 뭔가가 생각날 때 있으시죠? 뭐 특정한 섬유 유연제나 향수 냄새가 스치면 그 향을 쓰던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어디선가 이 김밥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 참을 수 없죠. 그 냄새가 나면 왠지 어릴 때 소풍 갔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음식 냄새 날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팝콘 냄새가 나면 대학 시절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시절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이 팝콘 냄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 있었던 그 시절. 사실 그땐 영화관이 엄청 성행했던 시절이라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우리 아르바이트생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득합니다. 우리 다정이들에게 추억을 부르는 향은 뭐가 있나요? 요즘 백화점, 카페, 편집숍 등은 향으로 브랜딩을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후각은 기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감각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직접 경험이 쇠퇴한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우리 여유 되시면 밤 산책도 좀 가보고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잠시 눈도 좀 감아보고 주변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내 감각에 좀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쉽고 슬프지만 차오르는 눈물을 좀 꾹 참고 추석 연휴 특집 다정다감 5시 오늘도 한가위 정보 톡톡 그리고 개인주의 토크 숨겨와 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로는요. 기장물산에서 염장미역, 남천도 오라에서 식사권, 부산 가톨릭센터 공간 101.1에서 음료 교환권과 원두 100g,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그런고로에서 룸스프레이, 그리고 아미동 옛날국수집에서 2만 원 식사권까지 준비했습니다. 연휴에 필요한 소식이 한가득, 한가위 정보 톡톡. 명절에 장거리 운전 많이들 하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꼬박 7시간 달리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 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입니다. 비행기 이코노미석처럼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에 피가 고여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종아리가 붓거나 당기는 증상, 혹은 무겁거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데요. 심하면 혈전이 폐로 이동해서 호흡곤란, 흉통까지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고요. 자동차로 장거리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틈이 휴게소에 들러 걷고 앉아있는 동안 발목을 좀 돌리거나 종아리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단 3, 4초만 눈을 감아도 약 100m 이상을 블랙아웃 상태로 주행하게 됩니다. 3, 4초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요. 특히 전날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라면 뇌의 반응 속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와 비슷하다고 해요. 말 그대로 술에 취한 것처럼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장거리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면 충분한 수면, 휴식, 적절한 스트레칭이 필수니까요.
졸릴 때는 반드시 차를 세우고 15분 이상 눈을 붙여 피로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든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상 한가위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요. 오늘 개인주의 토크 숨겨와 쇼 누구와 함께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굳이 숨긴 건 아닌데 숨겨져 있던 다다다 게스트들의 찐 본캐 이야기 개인주의 토크 숨겨왔 쇼.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네, 숨겨와 쇼 몰래 숨겨온 오늘의 게스트. 저는 이분과 음식 얘기를 나눌 때면 정말이지 너무 행복합니다. 맛을 사랑하시는 분이라 말이 잘 통하거든요. 뿐만인가요? 이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 미지의 음식 세계가 펼쳐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난 썰을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패션은 또 어떻고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아주 확실하세요. 깔끔하게 정돈된 코스염과 모자 하면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우리 음식 백과사전 미각 멘토 10주년의 대명사 푸드 칼럼니스트 박상현 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 주접 멘트로 제가 우리 상현 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어떤 게 좀 제일 마음에 들었다 뭐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주 낯설어서. 네, 제가 우리 음식 백과사전 미각 멘토 10주년의 대명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다다다 제작진들과 또 우리 다정애들이 보는 상현쌤은 이런 소개 멘트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본인을 좀 직접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좀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음식 인문학자다라고 얘기를 음식 듣죠. 인문학자. 예. 그렇게 음식 인문학자라는 그 키워드가 제일 마음에 드신다는 거죠. 네.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늘 나누던 그 음식 이야기보다 우리 선생님의 패션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푸드 칼럼니스트 박상현 쌤이라고 하면 모자 생각나실 거고요. 또 안경 생각나고 코스염까지. 그리고 또 이 트레이드 마크랑 잘 어우러지는 이 코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왠지 길에서 많이들 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조금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다 보니까 TV에서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들을 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출연한 방송들이 보면 재방송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 재방송이 대부분 평일날 아침 뉴스 전에 해요. 네. 새벽 5시, 6시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치, 연령대가 높아지죠.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 EBS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 나오실 때는 지금 너무너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코스염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기르신 거예요? 이게 세계 테마기행 지금도 재방송되고 있는데 그게 촬영한 게 2014년이었거든요. 11년 전이에요? 네, 11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수염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해에 그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 식객 아시죠? 네. 그 식객이 18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마지막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저였어요. 와우. 네, 부산 어묵이 주제였는데 네. 제가 이제 부산 어묵을 뭐 이렇게 탐구하는 이런 칼럼니스트로 나오는. 우와. 제가 그 마지막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었는데 허영만 선생님이 제 얼굴을 그리다가 이렇게 펜을 던지셨대요. 왜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얼굴에 특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허영만 선생님 같은 분들은 사람의 얼굴을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특징만 잡아가지고 좀 특징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분이거든요. 캐리커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은 뭘 그리려고 하는데 그릴 게 없는 거죠. 네. 너무 평범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 어머. 그러면서 만화 다 그리시고 나서 저보고 넌 얼굴에 뭘 좀 해라. 네, 너무 특징이 없다. 그러면서 수염이라도 한번 길러봐라. 네, 이렇게 하셨어요. 와. 근데 제가 마침 이제 남들보다는 좀 수염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이게 의외로 또 길러볼만 하다 싶어서 네, 그래서 계속 기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그 허영만 선생님하고 제주도에서 뵀는데 네. 예, 그때도 어김없이 하시는 말씀이 넌 나 때문에 팔자 핀 거다. 시키는 대로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정말 그런 말씀에 영향을 어쨌든 받으셨잖아요. 네. 우리 그러면 상현 쌤한테 허영만 선생님도 의미가 좀 크신가 봐요. 선생님하고는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일본의 100대 온천 취재를 같이 다니면서 허영만 선생님하고 올해 같이 이제 목욕도 하고 같이 자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일본에 한 50여 곳의 온천들을 이렇게 찾아다닌 적이 있었죠. 깊은 사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코스염은 사실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꾸준히 관리도 해줘야 하는데 뭐 바버샵 같은 곳을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길렀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워낙 수영 관리를
하는 전통도 있고 네. 그리고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수염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바버샵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네. 가보니까 뭐 크림도 다양하고 뭐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시는데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예. 여성들 그 눈썹 관리하실 때 쓰시는 눈썹 칼. 가위. 아, 가위요. 예. 네. 그거랑 그다음에 쪽집게. 네. 예, 그것만 있으면 삐져 나온 것은 이제 그 눈썹 가위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네. 없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눈치 없이 나는 것들은 핀셋으로 뽑아버리고. 뽑아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셀프로 하신다는 예. 거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음식 드시잖아요. 네. 이제 직업 특성상. 네. 그럴 때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생각보다 오래 습관화되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불편한 건 못 느끼는데 가끔 촬영할 때 이렇게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PD나 작가분들이 일부러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묻혀달라. 네, 뭐 좀 묻혀달라. 그래서 그걸 일부러 요구할 때 외에는 뭐 특별히 불편할 때는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안 묻히고 먹는데 또 그림상 묻혀달라고 하니. 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처럼 또 패션 아이템이 트레이드 마크인 가수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 말씀 드릴지 아시겠죠? 예. 그 늘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박상민 씨는 네. 가방에 이 선글라스를 정말 종류별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왠지 우리 선생님 댁에 가면 모자, 안경 이런 아이템들이 정말 편집샵처럼 쫙 나열돼 있을 것 같은데요. 모자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모자는 한 3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와우. 그러면 이 모자는 뭐 구입처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시는 기준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게 이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모자를 헌팅캡이라고 하고 이게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은 네. 이 모자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예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없어서 보일 때마다 사둬야 되는. 아. 네, 그리고 이런 모자는 또 온라인 구매가 좀 힘들어요. 왜요? 한국인들의 투상이 보시면 한국 특히 남성들이 서양 사람 기준으로 만든 모자가 잘 안 어울립니다. 네. 우리 또 특히나 한국의 중년들 보시면 이렇게 야구 모자 많이 쓰시는데 이거 잘 안 어울리고 투상이 달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참 까다롭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해서는 실패할 때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취재를 가거나 이랬을 때 모자 전문 샵들이 보이면 가서 이렇게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두고 구매를 하시고. 그렇게 하죠. 너무 30개 넘는다고는 생각을 못해서. 그럼 안경은요? 안경은 이게 돈으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안경에 그래요?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의외. 전 당연히 모자인 줄 알았어요. 안경 모자는 얼마 안 하죠. 원래요. 네. 모자는 얼마 안 하는데 안경은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개 정도. 모자가 30개라고 하셔서 그런지 안경이 별로 놀랍진 않네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경은 그럼 패션이세요? 도수가 있는 안경일까요? 도수가 있습니다. 패션만은 아니셨네요. 네. 도수가 있는데 이게 그럴 때가 아까운 게 이제 안경 말고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도수가 없는 알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좋은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알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전 이걸 버려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수가 있는 알로 바꿔야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죠. 그게 좀 아깝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은 제가 하면서도 좀 제가 안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안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안경은 이제 자기 얼굴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부각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좀 선택하는 안목 이런 것들을 좀 기르시면 특히 우리 남성분들 그게 자기 중년의 얼굴을 좀 커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경을 정말 쓴 이미지랑 벗은 이미지랑 다른 분들 많이 굉장히 다르죠.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도수 없는 그러니까 알도 없는 이런 안경 테만 있는 거 많이 쓰고들 나오시고 하죠. 그래서 혹시 패션 안경이시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셨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늘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잘 갖춰 입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뭔가 이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어울리는 패션을 갖추게 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선생님께도 이 패션 암흑기가 있으셨나요? 암흑기라기보다
입는 것 자체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세월이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대충 입는 거. 잡히는 거 입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세계 테마 기행 2014년부터 처음 방송을 찍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뭘 좀 갖춰 입어야 되니까. 보여지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자기가 입고 나가야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 방송의 성격 혹은 또 방송에 나가서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꾸준하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방송용 옷을 하나둘씩 이렇게 이제 네,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어느덧 지금은 이제 저만의 하나의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와, 그러면 그런 옷장도 좀 여러 개 있으세요? 좀 크게 많이 있으세요? 네, 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제 옷. 아. 집사람 옷은 오히려 그냥 장롱 한쪽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네. 제 건 그냥 방 하나 이렇게 와, 돼 있는. 보통은 반대인데. 네, 반대죠. 그렇죠. 네. 남편분들, 아버지들은 다 조그만 서랍 그냥 하나 대충 쓰시는 건데 왠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방송인이시잖아요. 방송이.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저희 집사람이 뭐 어떤 방송에 언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네, 혹은 이런 걸 사야 되겠네 해서 이렇게 입혀서 나가면 그게 나오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스타일리스트의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게 좋다 그러면 그럼 그걸 입고 나가서 보면 그걸 또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하면 닭구라고 하고 네. 우리 선생님 기준에서 봤을 땐 남편 꾸미기를 남구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너무 재밌습니다. 남구 당하시는 우리 상은 쌤에게 패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패션은 뭐뭐뭐다. 패션은 그 내면의 가치관이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완성한 도구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가 사실은 뭘 입었는지를 보면 이렇게 대충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제 경험을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마칼럼니스트다 보니까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교류가 많아요. 그렇죠. 네, 친한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처음에 아주 작은 작은 음식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크게 성공한, 외식업으로 크게 성공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돈을 누가 봐도 저 친구 요즘 돈 잘 벌겠다 싶으면 반드시 하는 게 명품 로고가 막 드러나는 뭐 신발, 옷, 가방 이런 것들을 막 치렁치렁 이제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늘 너무 없어 보인다 저거.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내가 돈을 좀 벌었다. 근데 이제 이 패션이라는 것도 습관 같은 거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내가 돈 좀 벌었다 그래가지고 당장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주섬주섬 입어봤을 때 자기가 그게 완성되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냐? 전혀 그렇지 아니죠. 않잖아요. 어색해 보이는 뭔가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싫다.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하죠. 네. 그래서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봐라.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남들이 보면 너의 모든 태도에서 드러나니까 네, 너무 옷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주죠. 와, 우리 선생님의 이런 패션에 대한 가치관, 철학이 잘 묻어나는 이번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옷 얘기를 하고 또 음식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옷도 이제 태가 나야 입는 맛이 나는 건데.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뵌 건 아니지만 어쨌든 뵌 기간 동안 그렇게 막 변화가 무쌍하다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군살도 없어 보이시고 식단이나 운동이나 이런 자기 관리 좀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면허를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진짜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운전면허가 없다 그러면 술 먹고 이렇게 취소됐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네. 전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운전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운전이 막무가내로 싫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남한테 얹혀서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대중교통이 그냥 제일 편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걷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러닝 인구가 지금 1,000만이라고 하죠. 엄청 더 늘어나죠. 네, 정말 많이 뛰어요 네. 요즘. 그러면서 이제 러닝에 좀 처음부터는 좀 무리인 사람들을 위해서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천천히 걷듯이 뛰는 것들도 많이 권장이 되고 네. 그런데 저는 워낙에 걷는 걸 좋아하고 대신 운동 삼아 걸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통 하루에 매일 한 7km 정도를 빠른 우와. 속도로 걷는 이걸 매일 하는 거죠. 매일 그럼 시간을 정해서 코스를 정해서 하시는 네, 거예요? 항상 그 저녁 먹고 네. 와. 저녁 먹고 요즘 여름엔 특히나 더워서 네. 더워서 이제 저녁 먹고 한 1시간 반 정도 걷는 거. 와, 1시간 반 걸으시는데 7km면 진짜 빨리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키로당 저는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시간당 한 6km 정도 걷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신데요? 네, 그 정도 빨리 걷는 연습을 하면 또 네. 그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이렇게 오늘 개인주의 토크 숨겨와 쇼 푸드 칼럼니스트 박상현 쌤과 함께 뭐 패션, 뭐 식단 관리, 네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얘기들 여기서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박상현 쌤의 플레이리스트 한 곡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어떤 곡 함께 들어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 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었는데 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좋아하는 노래여서 네. 이런 자리 있을 때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오랜 기간 좋아하신 곡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신청곡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 It's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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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li da, la la li li da da da.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Gets me my drinks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that he'd rather be. He says, Bill,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as a smile ran away from his face. Well, I'm sure that I could be a movie star if I could get out of this place. Now Paul is a real estate novelist who never had time for a wife, and he's talking with Davy, who's still in the Navy and probably will be for life.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다정다감 5시 개인주의 토크 숨겨와 쇼. 오늘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식 이야기가 아닌 사람 박상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전 얼마 전 우리 선생님 맛지도를 좀 봤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로. 특히 일본 맛집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출장을 자주 가신다면서요? 네, 음식 취재 때문에 이제 뭐 촬영 때문에 또 자주 가고. 네. 그러면 좀 가실 때 그 맛집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얻고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즉흥으로 여기 맛있겠다 해서 가시는 편이세요? 보통 취재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는 음식점들, 또 그 목적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점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 네. 그리고 이미 가기 전에 그 음식점들의 뭐 스토리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와, 공부를 해서 가신다는 거네요. 음식에 대한 준비를. 네,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와,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 엄청 길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 끝물로 이제 향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연휴처럼 좀 긴 기간 우리 가족 여행으로 일본을 좀 간다라고 하면 좀 어디서 뭘 좀 먹어보면 좋을까요? 너무 일본 넓은데 지금 지문 이상하죠. 이번 연휴에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연휴엔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지금 다정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나 지금 가족들이랑 어디 왔는데 여기 맛있는 집 좀 추천해줘. 갑자기 이러거든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음식점 추천해달라 할 때 제일 그 난감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할 게 제가 이제 추천하는 입장에서 뭐가 제일 곤란할 것 같으세요? 일본이 뭐 한 곳만 그 일본 딱 이렇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정해졌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뭘 안 먹는지 뭘 먹는지를 몰라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제가 난처한 게 너 얼마나 쓸 수 있냐. 돈요. 네. 중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일본에 갔어. 그래서 이제 맛있는 스시집을 추천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스시집은 1인당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한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맛있는 뭐 이렇게 회전 초밥집 정도를 원했는데 1인당 한 3만 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서로 전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물을 때 특히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가성비라는 게 없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딱 그 가격만큼만 정직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죠. 얼마 쓸 수 있냐? 1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가 뭐 아직 선택지가 많죠. 가족들이랑 같이면? 네, 가족들이랑 갔을 때 제가 근데 이제 의외로 일본에 가셨을 때 꼭 한번 사람들한테 뭐 뭘 한번 드시고 싶다 그랬을 때 추천하는 게 덴푸라. 덴푸라. 네, 덴푸라 중에서도 좀 고급 덴푸라. 우리로 치면 약간 텐동. 텐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주 맛있는 집들이 많죠. 솜씨가 좋아요. 근데 이제 텐동은 비슷한 재료를 여러 개를 그냥 튀겨서 여러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고급 덴푸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의 재료를 딱 하나씩 이렇게 튀겨서 딱 주는 거죠. 제일 맛있게. 네, 타이밍 딱 맞게 주는데 그런 거 한번 먹어보면 이제 정말 이렇게 덴푸라가 맛있는 튀김이 원래 튀기는 건 맛있는데 그렇죠. 신발도 튀겨도 맛있다는데 이렇게까지 맛있는 음식이구나라고. 그래서 뭐 덴푸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몇만 원대부터 몇십만 원대까지도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게 또 오사카 쪽 가시면 많이 드시는 게 쿠시카츠. 네, 돈가스처럼 이제 빵가루까지 묻혀서 튀겨내는 거. 맛있겠다. 이건 약간 저렴이 버전이어가지고 한 1인당 한 3, 4만 원 정도면 이렇게 오마카세 형식으로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오사카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꼭 쿠시카츠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어요. 네, 쿠시카츠 그리고 덴푸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상현쌤을 위한 퀴즈 드리겠습니다. 바로 선물이 달려있는 퀴즈인데요. 음식에 관한 문제를 제가 드릴 텐데 잘 들으시다가 정답 아시겠다면 바로 손을 드시고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맞추는 건가요? 네네네. 맞히시면 선물 드리고요. 안 맞히시면 틀리시면 없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할게요.
이것은 맛과 희소성 그리고 문화적 상징성 때문에 미식의 정점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세계 3대 진미인데요. 이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네. 삭스핀? 네. 트러플? 네. 그다음에 하나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나는 오리 또는 거위 간으로 만들어진 푸아그라. 부아그라가 네. 있습니다. 요거 퀴즈 아니었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셨던 트러플. 이 트러플은 오일과 페이스트로 만들어져서 파스타, 리조또, 오믈렛, 샐러드의 풍미를 아주 얕게 살려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트러플의 영어 철자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트러플. 네. 이거 못 맞추면 굉장히 원래 헷갈려요.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올해 6월달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트러플을 캐러 갔었거든요. 오, 네. 네. 근데 철자가 갑자기 TRUFFL 끝일까요? E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TRUFFLE. 예. 이까지 네. 맞습니다. 제가 힌트 드렸어요. 선물이 뭔가요? 선물은 아마 우리 밖에 제작진 저도 몰라요. 아니, 생각보다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전 네. 3대 진미 맞히실 줄 알았고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런 느낌이지 않으셨어요? 역시 푸드 칼럼니스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러플 제가 6월달에 가서 트러플 캐러 갔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보통은 돼지가 트러플은 우리가 보통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버섯 균사체가 지하에서 밖으로 뽕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럼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근데 트러플은 균사체가 다 뭉쳐져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땅 밑에 한 10cm 밑에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비싼 거죠. 네, 그래서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돼지나 개가 이렇게 찾아내면 파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달려가지고 그걸 잽싸게 이렇게 낚아채는. 여기다. 네. 지금 또 너무 푸드 칼럼니스트 같으셨어요. 맞는데. 근데 만약 이렇게 푸드 칼럼니스트가 아니셨다면 어떤 일을 좀 하셨을 것 같으세요? 비슷한 일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네. 항상 저는 그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했고 네. 기자가 되고 싶었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방송 기자보다는 신문 기자. 그래요? 네. 네. 글을 쓰고 싶으셔서. 네. 글을 쓰고 뭔가를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그랬었습니다. 음악도 좋아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음악도 좋아하고. 뭐든지 사실 말씀도 잘하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시는 걸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모든 감각 기관을 관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보는 거, 듣는 거, 오감. 냄새 맡는 거, 먹어보는 거, 촉각으로 느끼는 네.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오감이 합쳐지면 관능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을 좋아하면서도 그림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음악이 특히 이제 먹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네. 연관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혹시 그 전 세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가사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음식 먹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음악들이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식욕을 돋워주는 음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좋은 것들이 피아노 협주곡의 이 피아노 연주들이 네. 특히 뭐 안단테나 알레그로 같은 요 리듬이 식욕을 돋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항상 피아노 소리가 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과 3악장이 제일 레스토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죠. 알레그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네. 근데 이게 음식을 먹는 소화 촉진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레스토랑들 특히 뭐 미쉐린 3스타, 2스타 레스토랑들에서 가장 많이 트는 플레이리스트가 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3악장. 네. 이게 제일 많이 들어요. 와,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이제 레스토랑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도 딱 일부러 이거 틀었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겠네요. 실제로 소화제 역할을 해줘요. 와, 좋습니다. 와, 이거 꿀팁인데요. 이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음식에 정답이 없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유독 이 매운맛에 좀 중독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매운맛은 뭐 미각보다는 좀 통각 쪽이잖아요. 음식에서 느껴지는 맛보다 좀 고통스러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매운 거 좀 잘 드세요? 이런 시대가 좀 있었나요? 매운 게 각광받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극적으로 매운맛이 이렇게 환영받았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럼 지금 다정 아나운서 얘기하셨듯이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통각이죠. 아프죠. 혀가 아프죠. 네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혀가 아프면 우리 뇌는 이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라고 느껴요. 어느 부위가 아픈지는 모르고 몸속에 어딘가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아픈 것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진통제를 분비를 해요. 이게 도파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걸 먹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상쾌한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 최류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최면 효과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운 걸 먹고 땀을 한번 빼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게 개운하다. 네, 그게 실제로 우리 뇌가 그렇게 느끼는 거라서 점점 이게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매운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걸 언제 이렇게 되냐면 1970년대에 우리가 이제 6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농업 국가였다가 70년대가 들어오면 산업화 시대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뭐 야간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밤늦게 퇴근을 하죠. 그 대신 다음 날 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느긋하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먹는 거예요. 자극적인 국물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먹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매운 음식들이 전부 다 1970년대 등장한 거예요. 야, 내일이면 연휴가 끝나거든요. 내일 저녁에 매운 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왜 뭐 불닭 땡땡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굉장히 인기거든요. 이게 왜 인기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고추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는 고추와 관련된 소스를 만들어요. 뭐 핫소스, 뭐 칠리 소스, 그다음에 살사 이런 것들 전부 이런 매운 소스를 만드는데 전 세계 사람 아무도 안 한 걸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제 만드셨는데 그게 고추장이거든요. 장을 담궜다는 거죠. 고추장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한한 게 매운맛에다가 단맛을 붙였어요.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매운맛에 신맛을 붙이거나 매운맛에 짠맛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매운맛에는 단맛이 붙어요. 고추장 달아요. 굉장히 달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데 불닭볶음면이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냐. 매운데 달아요. 맵기만 한 게 아닌 거죠. 매운데 달아요. 그러니까 입에 붙는 거야. 이런 매운맛은 처음 느껴본 거라서 당분간 그래서 요즘 외국의 지금 소스들이 매운 소스들이 자꾸 단맛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장사가 되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매운맛은 한동안 계속 인기를 끌 거라. 약간 K-맛 이런 느낌인 거죠. K-매운맛. 이렇게 떡볶이 먹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매운 음식이 너무 당기는데 음식 얘기 제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맞춰야 하거든요. 혹시 우리 선생님의 삶을 가장 또 많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뭐 길게도 말고요. 그냥 누군지만 알려주세요. 뭐 늘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는 제일 큰 응원, 격려, 후원 뭐 이런 역할들을 하죠. 앞으로도 남편 꾸미기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조금 나눠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번 연휴도 계속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조금 더 올 연말까지는 좀 더 해야 되고 빠르면 내년 초에라도 책이 나오기를 지금 그 계획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책이 나오면 또 새로운 책으로 또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책이라니. 네, 개인주의 토크 숨겨와 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우리 상현쌤의 패션, 역사, 그리고 음식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새로운 음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고맙고 힘을 줘서 늘 감사합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누군가의 문장을 읽는다는 건 그 문장 안에 살다 오는 것이다. 문장 안에 시선이 머물 때 그 머금은 잠시 산다라는 말과 같다. 그 시간은 흘러가거나 사라질 뿐 아니라 불어나기도 한다. 김혜란의 잊기 좋은 이름 중에서. 우리 다정이들은 이번 연휴 어디서 누가 써내려가는 문장 안에 살다 오셨나요? 밑줄 쫙 긋고 싶을 만큼 여운 깊은 추억의 문장들이 가득한 수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다정이들 모두 고맙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오늘 다정다감 5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사랑